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겪는 문제 중에 뒷목이 뻐근하다, 어깨가 뻐근하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건 도대체 왜 생기는지 과학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Let me take another selfie.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제가 한의원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환자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흔하다는 얘기죠. 흔히 뒷목이 뻐근하다, 우리 어깨축지라고 하죠. 어깨축지가 뻐근하다, 등 쪽에 견갑골부에 담이 결린다, 혹은 목이 잘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방금 소개해드린 4가지 증상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심플합니다. neck pain, 경추 통증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논문에서는 이 목 통증에 대해서 쌍둥이 연구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연구를 종합해 보면은 다른 어떤 후천적인 인자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천적인, 유전적인 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것은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논문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다음 논문도 한번 살펴보시죠. 홍콩에서 이루어진 재미있는 연구인데요. 선천적인 것 이외에 다른 인자들과 목 통증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보면은 나이가 많을수록 목 통증과 관련이 많고,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앉아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컴퓨터 작업을 할수록 목 통증과 관련이 있고요. 자세가 또 목이 앞으로 쭉 나가는 자세, 그리고 목을 앞으로 숙일수록 통증과 관련이 됐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스트레스나 직업의 만족도와도 이 목 통증과 관련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연구도 한번 살펴보시죠. 이란에서 이루어진 직장인들의 목 통증과 관련된 연구인데요. 자세가 안 좋을수록 목 통증이 더 많겠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고용주보다 고용인에서 목 통증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네, 슬슬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경추통, 뒷목이 뻐근하다, 어깨축지가 뻐근하다 하는 것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유전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자세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목을 앞으로 쭉 빼는 자세, 그리고 라운드 숄더라고 하죠. 어깨가 이렇게 둥글게 굽는 자세.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세가 목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자세와 목 통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주 많은데요. 이 논문에서는 자세를 바르게 하면 목 통증이 좋아진다, 이런 연구도 있고, 사람들이 자기가 바른 자세를 하는 줄 아는데 바른 자세가 뭔지를 잘 모른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무리하지도 않았는데 왜 목이 아픈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나쁜 자세를 하면은 그 자체가 목에 무리를 줘서 디스크를 손상시키고, 그 디스크의 손상이 목의 통증을 야기합니다. 즉, 나쁜 자세 자체가 목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실험으로 입증한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나쁜 자세를 할 때 우리 몸 디스크에 실리는 무게를 측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치들이 목 디스크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들인데요.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 목에 실리는 힘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VDT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좋은 IT 기기, TV부터 컴퓨터, 핸드폰까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저도 지금 핸드폰으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기들이 자칫 목에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한의사로서 생활을 한 지 이제 10수년이 지났는데요. 예전과 지금과의 많은 차이 중에 한 가지는 젊은 사람들, 특히 20, 30대의 젊은 분들이 목이 아파서 한의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주 드문 경우였죠. 아마도 핸드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언론에도 많이 소개되었죠.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난 이후로
경추 손상, 목 디스크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 똑바로 선 자세를 하면은 경추, 목에 실리는 힘은 약 4kg 정도로 아주 작은 편인데요. 목을 60도 정도 숙이면 목에 실리는 힘이 무려 27kg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바른 자세로 해서 머리 위에다가 무거운 쌀가마니를 하나 이고 있는 거와 똑같다고 하는데요.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걸 타보면 어떤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60도도 넘어요. 거의 90도가량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그것도 장시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면은 목이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 기회에 이것도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자목이나 거북목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일자목이에요, 거북목이에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일자목이나 거북목은 병명이 아닙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그 모양을 설명하는 것일 뿐이죠. 일자목은 왜 생길까요? 대부분은 경추에 손상이 생겨서 생깁니다. 즉 경추 디스크가 손상된 것이죠. 우리 목이라는 것은 뼈들의 집합체죠. 뼈들이 이렇게 탑처럼 쌓여 있습니다. 뼈 자체로는 모양을 유지할 수가 없죠. 제가 목을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것은 목에 있는 근육이 움직이는 것이죠. 목이 일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경추 주위에 근육들이 꽉 뭉쳐서 목이 정상적인 커브를 유지하지 못하고 바짝 서버린 것이죠. 왜 목에 근육이 뭉쳐 있을까요? 이것은 경추 디스크가 손상돼서 그 주위의 근육을 자신이 보호하기 위해서 뭉치게 만듭니다. 이것을 보호성 근육 경련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있다는 것은 경추의 디스크가 손상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병명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뒷목이 뻐근하다, 어깨 쪽지가 뻐근하다 하는 경추통에 대한 원인이 자세라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유튜브 보면 스트레칭 같은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스트레칭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경추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캠페인 같은 것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